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신 영화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2018년작 신성한 사슴의 살해 킬링 디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연인, 동화, 그리고 신화 등 어떤 세계에 머물던 간에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언제나 불편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좋은 의미로 이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선사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감독에게 있어 이 불편함이란 감정은 인간 혹은 관계의 본질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인간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며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인간은 비뚤어지고 기이한 존재가 되며 관객들은 바로 그런 모습에 반응한다라는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의 감독답게 이번 작품에서는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하였고 기괴하거나 잔혹한 부조리를 제시하고 후에 비극으로 치닫는 결말로 귀결되는 그의 영화적인 특징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원작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입니다. 이피게네이아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딸인데요. 트로이 전쟁으로 원정을 떠난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을 실수로 죽였다는 이유로 2년간 발이 묶이게 되고 이에 아가멤논은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또 트로이 정벌을 위해 자신의 맏딸을 제물로 바치고자 결심합니다. 하지만 제물로 바쳐진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르테미스 여신에 의해 사라지고 대신 피를 흘리는 사슴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영화는 이 비극이 갖고 있는 인물 유형과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첫째로 자식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대가로 죽어야 한다라는 설정은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신탁을 준수해야 하는 아버지 아가멤논과 스티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물 유형에서 신탁을 행하려는 예언자 혹은 신탁을 준수하려는 아테네 시민들, 즉 사회 관습은 마틴이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로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이 행한 잘못 때문에 왜 자신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불만인 아내 안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운명 드라마입니다. 신의 가혹한 운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 운명을 피하고자 저항하는 드라마인 것이죠. 마틴은 스티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죽은 환자의 아들로 자신을 멀리하려는 스티븐에게 제 가족을 죽였으니 선생님 가족도 죽여야 균형이 맞겠죠? 라고 말하며 스티븐의 가족이 사지마비와 거식증, 눈 출혈 증상을 차례로 보이다가 숨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아내와 아들, 딸 중 한 명을 죽이지 않으면 스티븐을 뺀 3명 모두 죽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죠. 하지만 운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 시대의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 운명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대에 와서 운명이란 사회의 제도이며 관습일 것입니다. 스티븐의 범죄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범죄인 것이죠. 그 전제로 보면 모든 인간은 범죄자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다른 이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마틴은 그 나약한 지점을 파고드는 악마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또 관습의 이름으로 다가와 자아를 괴롭힌다면 인간은 그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에 걸린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바로 운명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스티븐에게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다며 자식 둘 중 하나를 죽이라고 넌지시 권유하고 아들은 아빠처럼 심장 전문의가 되겠다고 말하며 딸은 죽어가는 동생에게 동생이 죽으면 그의 mp3를 갖겠다고 일러줍니다. 한술 더 떠서 가족을 위해 자신이 죽겠다는 위선을 부리죠. 영화는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깨지기 쉬운 이 중산층의 안전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
곧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영화는 그래서 관념적으로 파괴적이고 매우 위험하지만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경계, 즉 자신의 울타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영화의 주인공 스티븐처럼 한 채 일탈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이크리드 디어, 신성한 사슴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사슴은 총 2마리인데요. 아가멤논이 잡았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으로 본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죽은 마틴의 아버지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죄를 상징합니다. 또 희생되어야 될 이피게네이아를 대체할 사슴으로 본다면 희생되고만 자식인 아들 밥이라 할 수 있겠으며 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마틴은 신적인 존재, 신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부여된 끔찍한 환경과 조건을 상징합니다. 그는 통제를 벗어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 원리는 균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죠. 스티븐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똑같이 그를 초대하고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하고 가족이 죽었으니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틴의 행동 원리가 균형이고 그가 원하는 것이 복수라면 왜 그 방향은 스티븐이 아닌 그의 가족을 향해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틴이 생각한 균형은 아버지의 살해가 아니라 가족의 붕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스티븐이 저지른 죄는 과연 그가 받는 벌과 균형이 맞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과실치사와 존속살해는 그 준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오대수의 죄와 그의 벌은 균형이 맞지 않았었는데요. 모래알이나 바위나 가랑키는 마찬가지라는 대사가 떠오릅니다. 결국 여기에는 벌은 죄보다 크게 준다라는 신화의 규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수많은 비극에 대한 신화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16살 마틴이 제시한 규칙은 1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스티븐의 역사와 동치되며 부유하고 또 평화로워 보이던 이 가정이 실상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는지를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지위에 도취되었던 스티븐은 이 거대한 비극에 휘말리면서 자신도 결국은 부조리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낱 인간의 불과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평론가들의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정성일 평론가는 하나를 버려서 하나를 지키는 뺄셈의 폭력, 즉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행함으로써 이 미국식 가족은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반면 이동진 평론가는 영화 초반 마틴이 했던 대사, 즉 마틴은 처음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감자튀김을 남겨두며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지막에 먹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밥을 살해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가족 식사에서 딸인 킴이 감자튀김을 먹는 장면은 마틴이 가장 좋아하는 것, 즉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튀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동진 평론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틴이 인간 실체를 목격하고 느낀 섬뜩함이 배어있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풀지 못할 저주를 내렸는데 유유히 풀고 나오는 인간이라니 저주의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의 위대함에 놀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극한의 이기심에 치를 떨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에 바흐의 성스러운 마테 순환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순환을 상징하는 음악은 희생이 곧 부활과 연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심장의 클로즈업에서부터 수술하는 의사의 손, 수술이 끝난 후 가운과 장갑을 벗어던지는 의사의 모습을 느린 동작으로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저는 마지막 장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성일 평론가의 의견에 따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아버지가 딸과 아내와 함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마틴이 들어오고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지만 가족은 마틴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들은 섞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망연자실한 마틴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분명 이전과는 반전된 상황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마틴은 누굴 죽일지 선택하지 못해 셋 모두가 죽는 그런 파국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이 더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길 바랐을 것이죠. 하지만 이 가족은 보란듯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은 죽었으나 가족 모두의 심장에서 부활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스티븐의 인간적인 실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시 살아나 정정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까뮤의 주제인 실존적 인간의 부도덕함과 치열함을 바탕에 깔고 해석한다면 인간 시지프스 그리고 이방인의 메르소의 부활이며 이 험난한 시대의 부도덕한 실존적 인간의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불합리,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의 불가해, 그리고 모순 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선택은 딜레마이며 완벽함도 또 완벽한 행복과 선택도 없죠. 최선책은 없고 잔인한 차선책만이 남겨 있습니다. 영화는 이미 운명의 굴레 속에 들어간 또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일개 인간이 겪는 끔찍한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인간이란 존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독특하게 화면 위로 끄집어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킬링 디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